안녕하세요. 종로 안국동의 기차통신 클리닉 박재홍입니다. 대상포진은 이제 수포가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피부병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제일 먼저 병원을 내과나 피부과로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병은 수두바이러스가 신경절이라는 그 신경덩어리 속에 숨어 있다가 이제 수십 년 갖고 있다가 몸 상태가 안 좋아지면 생기는데, 그 신경을 따라서 신경을 망가뜨린 이후에 수포가 생기는 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현은 피부에 난 수포지만 본질은 신경을 망가뜨리고 신경을 괴롭히는 그런 바이러스 질환이에요. 그래서 신경을 만질 수 있고 신경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봐야 되는 분야입니다. 둘 다 같이 한다가 정답이겠죠. 피부는 미용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피부도 같이 치료를 해야 되고, 다음에 신경도 더 중요합니다. 신경도 약간 치료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신경이 망가진 이후에 치료를 빨리 해서 염증을 사라지게 하고 다시 재생시킬 수 있는 그 크리티컬 타임이 있는데, 그걸 놓쳐버리면 회복 속도가 아주 더딘 조직이기 때문에 치료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또는 염증이 많이 되지 않게만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빨리 잘 끝날 수가 있어서, 뭐 둘 중에 하나를 꼭 골라야 된다면 신경치료가 먼저가 되겠고, 최선의 답을 골라라 하면 같이 치료한다겠죠. 피부는 보통 뭐 3주에서 한 달 지나면 딱지가 않고 사라지는데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흉터를 신경 쓰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하고요. 하지만 또 나중에 또 피부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은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크리티컬 타임을 놓치면 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신경을 치료한다고 해서 피부를 나물나라 하는 게 아니라 연고라든지 다른 피부에 좋은 여러 가지 치료를 같이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예전에는 대부분 발병 연령이 60, 70대 그리고 50세 이후에서 대부분은 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원래 맞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왜냐, 50대 이상부터는 이제 면역력들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데요. 현재는 요즘에는 좀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그 예방접종한 이후에 20, 30대 젊은 층에 또는 10대도 봤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 친구였는데 대상포진이 났더라고요. 그래갖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보통 뭐 10대나 그 이하에서는 수두바이러스 접종을 안 했거나 또는 했지만 항체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수두가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 대상포진이 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방접종한 이후에 젊은 층 대상포진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노인층을 능가하지는 않겠지만 젊은 층도 발병률이 굉장히 늘어났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병 빈도가 늘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노인층을 신경 쓰는 이유는 젊은 층보다 노인층이 만성화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 자꾸 주목을 받다 보니까 노인층이 많은 것 같지, 실제로 보면은 요즘에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노인층이 만성화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받아 더 많은 것처럼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면역력 약화죠. 왜냐하면 아기를 임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기라는 존재는 엄마 몸에서는 반은 아빠의 유전자이기 때문에 적군이에요. 침투한 병원체라고 똑같다고. 그래서 그 자궁 안의 공간이 그런 면역 반응을 일어나지 못하게 억누르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래도 전체 몸 자체가 면역력을 누르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숨어있던 이런 대상포진 같은 놈들은 대상포진이라든지 단순포진, 이렇게 면역력과 관계된 병들은 잘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기는 그때 만들어진 어떤 특수한 그 항체들 때문에 엄마가 보호를 받지만 엄마는 아무래도 좀 취약할 수 있고요. 출산 이후에도 똑같습니다. 커다란 일을 겪고 나도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회복되기 전까지 산후기 사이에 대상포진이 잘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잘 치료하시면 좋아지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예.
아까도 초반에 좀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신경을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뭐 통증이 별로 심하지 않고 수포만 있다면 수포 치료에 집중하면 되겠지만 이거를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간지러움증이라는 게 통증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환자분들은 간지러움증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 이게 이질통이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 통증의 양상이거나 또는 신경 손상을 의미하는 통증의 양상이 간지러움증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굉장히 빨리 신경을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 판단은 전문가만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뭐 좀 간지럽고 뭐 수포만 나서 연고만 바르면 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절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고 하더라도 전문가랑 꼭 만나서 상의하시는 게 중요하고, 다음에 통증이 있거나 그 생기는 부위가 위험한 부위, 안면부, 경부 또는 이제 흉추 부위에서도 2번, 다음에 4번, 10번 이 지역이라고 겨드랑이나 다음에 가슴 부위 또는 배꼽 주위는 보면 만성화랑 후유증을 많이 남기기 때문에 그런 데 오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또 해야 되고, 허리 쪽에 오는 곳 중에서도 이제 요추 첫 번째나 두 번째 신경은 남녀 생식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후유증이 남아요. 성기능 장애라든지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 꼬리뼈에 첫 번째 오면 그거는 또 항문이나 이런 기능에 또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오는 부위가 어디냐, 또 통증의 강도가 어떠냐, 양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많이 안 아프고 안 불편해도 치료를 해야 될 이유가 있고, 다음에 많이 아프면 아픈 걸 빨리 잡기 위해서도 치료를 할 필요가 있고, 깨끗이 아물게 하기 위해서도 치료할 필요가 있는데 결국 신경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고, 먹는 약 중요하다고 하는데 먹는 약 중에서 항바이러스는 대세를 바꾸지 못한다라는 미국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물론 이제 하시는 게 좋다고는 아직은 기본적인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신경치료를 같이 꼭 병행하시는 게 더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대상포진이 생기는 부위가 전신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이 있는 곳은 어디나, 그러니까 전체 신경을 다 다룰 수 있고 거기에 적합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약이나 어떤 약물을 써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소양증일 때는 그 소양증을 감소시키는 약의 성분, 찌르는 통증이면 찌르는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성분, 둔한 통증이면 둔한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성분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 경험은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전체 신경을 다 다룰 수 있어야 되는 조건이면 거의 수십 년을 이쪽에 전문했던 분들 중에서 또 대상포진을 몇만 명 이상씩 좀 보면서 경험과 그 연륜을 쌓은 분들은 흔치는 않아요. 그래서 하신다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제대로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 그래도 수도권이나 이제 곳곳에 보면은 신경치료 중에서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담은 꼭 필요하고요. 생각보다 어려운 분야고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이제 대부분 해오셨던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노 교수님들이 많고 이제는 거의 은퇴하신 분들이고요.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근처에 있는데 찾아서 꼭 한번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